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좀 몇 주 동안 삼각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삼각함수까지만 배우면 이제 함수는 더 이상 안 배워. 그러니까 함수 종류는 더 이상 안 배워.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함수는 이제 여기가 끝나. 더 이상 새로운 함수는 안 배울 건데, 쉽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처음 보는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 단원인데요. 오늘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 호도법이라는 걸 좀 먼저 볼 건데, 나 오늘 하는 게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되게 그냥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내용들만 할 거야. 그래서 낯설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좀 많이 좀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좀 많이 익숙해져야지 이 다음 단원부터 너네가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호도법이라는 걸 먼저 좀 할 겁니다. 호도법은 뭐냐면 이렇게 쓸 거야. 각의 실수화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너네가 지금까지 각은 이렇게 썼어. 뭐 60도, 30도, 뭐 또는 90도 이렇게 이 도자를 써가지고 했잖아. 얘는 실수가 아니야. 그냥 그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이렇게 90도를 수직선에 표현하라고 그러면 표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그러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60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호도법으로 바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표현을 할 거야. 실수로 표현할 건데, 이 호도법을 하기 전에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1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딱 단어가 3개 나왔는데 3개 다 모르지? 1라디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 1라디안이라는 거는 어떤 단위야. 얘도 그냥 단위인데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길이가 똑같은 실이 이렇게 3개 있다고 해볼게. 내가 얘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야. 됐니? 그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얘들아, 이 부채꼴에서 이 길이 뭐라 그래? 호라 그러죠. 보통 L이라고 많이 쓰고 호라고 하는데,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인 거야. 됐어. 다시 말해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인 이런 부채꼴이 당연히 있겠지 얘들아. 어떤 이렇게 부채꼴 내가 그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됐어. 그때 보통 얘들아 이제부터 각을 이기호를 많이 쓸 거거든? 이거 본 적 있어? 세타라고 읽을 거야. 그 너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알파벳 중에 하나야. 그냥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각을 이제 세타라고 많이 쓸 건데, 여기 각을 내가 세타라고 좀 해볼게. 됐니? 그때 이 각의 크기가 있겠지?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끼리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가 뭔지 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외워 없어. 그냥 이 각의 크기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로 쓰면은 57점 얼마 이렇게 된대. 무리수야 얘들아. 그냥 이 정도 되는데 그냥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이해됐지? 그냥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같은,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한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때 얘들아 뭘 할 거냐면, 잘 봐. 너네 여기가 30도야.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60도야? 너무 이상한데? 여기 길이가 5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이 호의 길이가 5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어? 10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쓰면 30대 5는 60대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봐봐.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죠? 1라디안에 대한 호의 길이는 R이 되겠지. 맞아. 이거는 원에 대한 걸 볼 거거든 얘들아. 얘가 부채꼴이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을 R로 하는 원. 됐어? 이 원에 대한 중심각은 뭐라고 써야겠어? 원이니까 한 바퀴잖아. 360도에 대한 이 호의 길이, 다시 말해서 원의 둘레가 되겠죠? 원의 둘레 얼마야? 2파이 R이 되잖아.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겠지. 따라왔어?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1라디안 곱하기 2파이 R은요, 곱해서 360도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겠네? 아니, 뭐래? R이라고 쓸 수 있겠네?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R이랑 R 약분되지.
이거 2로 약분하면 여기 몇 도 돼? 180도 되나? 그러면 여기가 1라디안 곱하기 파이가 되지. 근데 결국에 1라디안이 파이게 있다는 거니까 파이 라디안 되지 않겠어? 따라니? 그래서 너네가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됐어? 근데 아까 내가 얘는 단위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너네 그냥 1cm를 1이라고 써도 문제 없지 않아? 5km를 그냥 5라고 써도 크게 문제 없지 않아? 똑같아. 이 단위 라디안을 생략하기로 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부터, 이제부터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파이는 180도야. 됐니? 파이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 맞아. 3.141592 그거. 실수잖아. 됐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180도를 파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게 호도법이야. 그럼 봐봐. 너네가 180도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얘도 바꿀 수 있어.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180을 뭘로 나눠야지 60 나? 3. 그럼 얘 뭐야? 3분의 파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 그럼 얘는 뭐라고 쓸래, 얘들아? 6분의 파이. 얘는 뭐라고 쓸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됐어? 다시. 360도는 뭐라고 쓸래? 2파이. 45도는 뭐라고 쓸까? 얼마로 나눠야겠어? 또는 90을 얼마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 아니야? 2분의 1한 거잖아. 얼마가 되겠어? 4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120도는? 얘한테 얼마 곱하면 돼? 얼마 곱한겨? 2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2 곱하니까 얼마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50도는? 얘한테 얼마 곱하면 돼? 5. 얘한테 5 곱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얘들아, 이 도보다 얘가 훨씬 많이 나올 거야. 너네가 앞으로 풀 문제들은 다 이렇게 파이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 파이를 보면은 360도라는 거 알아야 되고 360도를 보면 이 파이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호도법입니다, 얘들아. 이게 지금 너네가 이 짓을 한 게 호도법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앞으로 고3 때까지는 이 도를 많이 안 써, 얘들아. 뭐 이번 단원에서야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쓸 수가 있긴 한데 다 이제 이걸로 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 파이가 얼마? 180도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아까 1라디안이 57. 얼마라 그랬잖아. 그리고 파이가 3.14 얼마 이렇게 되지. 얘가 57. 얼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곱하면 180 나올 거래. 대충 이제 이 눈대중으로 해봐. 좀 얘네끼리만 곱해도 180에 근접하잖아. 그치?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크게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들아, 얘를 좀 정확하게 쓰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며. 맞아? 그럼 양변에 내가 파이로 이렇게 나누면 얘는 몇 라디안이야? 1라디안이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로 쓸 수 있고요. 그 얘기가 저기 3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양변에 내가 180도로 나눴어. 이렇게 180도로. 그럼 얘는 나눴으니까 1 되지. 그럼 얘는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이 1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냐? 그냥 이거 근데 얘들아 뭐 크게 어렵게 막 이거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거 그냥 몰라도 돼, 얘들아. 이거 몰라도 돼. 너네가 알 건 이거야. 알았지? 파이가 180도라는 거. 근데 어쨌든 있으니까 그냥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양변에 뭐 나누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파이 뒤에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그냥 생략되어 있다. 단위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단위야. 이해됐지, 얘들아? 할 수 있겠냐? 이게 호도법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너네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딱 봐도 지금 모르는 단어들만 많지, 얘들아? 자, 일단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할 겁니다.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념이 좀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탑재되어 있어야 되냐면 시계가 있어, 얘들아. 시계가 여기 뭐 12시 있고 3시 있고 6시 있고 9시 있겠지? 시계 볼 수 있지? 이렇게 있어, 얘들아. 얘 몇 시야? 3시지? 시계 못 보는 거 아니지, 얘들아?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지? 3시지? 나 3시라는 건 너네 12시에서 시작하잖아. 12시에서 분침을 기준으로 분침이 몇 바퀴 돌아야지 3시가 돼? 어려워?
3바퀴 돌아야 되는 거지? 12시 시작해서, 그지?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분침 몇 바퀴 돈 거야? 6바퀴 돈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분침 몇 바퀴 본 거야? 8바퀴 돈 거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대. 다시 말해서 시침이 없고 분침만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상상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분침만 있어, 얘들아. 이렇게 분침만 있을 때는 얘가 몇 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몇 시인지 모른다는 건 분침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얘가 분침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15분인 것만 알지 얘가 몇 시 15분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냥 그것만 좀 알고 있으라고. 항상 어떤 각을 보면은 그 각이 이 분침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분침, 그러니까 시침이 없는 시계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분침만 있을 때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항상 그냥 그걸 니네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조금만 이해하게 하려고. 얘가 이 분침만 있을 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오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 자, 여기 있을 때 X축이랑 Y축 그릴 겁니다. 이때 항상 얘들아 각을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각 그려서 여기를 각이라 그러잖아. 각을 그릴 때 항상 각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서 항상 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각을 그렸어. 그럼 너네는 각을 이 각을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얘가 항상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아갈 거거든. 이 각을 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 각이 이렇게 있어. 그럼 너네는 이 각을 재는 게 아니라고. 뭘 재야 되냐면 이 시초선, 여기가 시초선이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이 각을 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만약에 각이 여기 있어, 얘들아. 그럼 이 각을 재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각을 재야 된다고. 뭔 소린지 이해되니? 그게 시초선이야, 얘들아. 시작하는 선, 각이 시작하는 선. 그리고 그때 이렇게 각을 내가 아까 만들었잖아, 얘들아. 그 각을 만드는 선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때 이렇게 각이 되는 거잖아. 이 각을 만드는 선을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됐어? 그냥 각을 만드는 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고, 아까 내가 시계 얘기했지? 그 시계에서 분침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시초선은 뭐냐면 12시야. 됐어? 그 12시에서 얘는 특이하게 얘들아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 얘는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야. 너네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30도래. 그럼 시초선에서 이렇게 30도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도래. 그럼 얘가 밑으로 30도 내려간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뭐 할 거냐면 여기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할 거야, 얘들아. 아니 근데 이렇게. 자, 이때 뭘 물어보냐면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해볼게. 60도라고 해볼까, 이렇게. 60도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너네 이거 뭐라고 할 거야? 60도라고 하겠지. 맞아. 동경이 나타내는 거 그냥 이 동경이 만드는 거. 맞아. 동경은 뭐라 그랬어? 각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는 건 이 각을 물어보는 거겠지. 맞아. 근데 잘 봐. 60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얘를 420도라고 하면 420도는 얘들아 뭐야? 너네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지. 그럼 360도 돌고 60도만큼 더 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얘는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또 간 거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여기? 여기 동경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볼게. 780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720도에서 60도만큼 더 간 거지. 얘 몇 바퀴야?
두 바퀴고 60도만큼 더 간 거야. 그럼 시초선에서 얘들아 두 바퀴를 돌았어. 이렇게 두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60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동경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각을 나타내라고 해서 60도라고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말했지. 분침은 몇 바퀴 도는지 모른다고. 몇 바퀴 도는지 모르잖아. 맞아. 내가 또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80도 더하기 60도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세 바퀴 돌고 60도 더한 거야. 또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거꾸로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너네한테 앞으로 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됐니?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쓰는 건 쉬워.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보이는 각도를 쓸 거야. 60도만큼 갔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 의미로 360도 곱하기 n을 씁니다. 됐어? 한 바퀴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됐어?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30도래 이렇게. 됐니?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써줘 라고 할 거야. 앞으로 일반각이라고 할 겁니다. 일반각이라는 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얘들아 그냥 30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시초선에서 얼만큼 갔는지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90도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120도에서 몇 바퀴 갔는지 몰라. 360 곱하기 n. 이게 일반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여기를 써볼게. 얘가 예를 들어 60이라고 해볼까? 됐니? 그럼 봐봐. 얘가 이루는 동경을 물어봤어. 각을 물어봤어. 됐니? 일반각을. 그러면은 그냥 6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일단 항상 시초선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이렇게.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가 60도면 이만큼 몇 도겠어? 300도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일단 보이는 각도 써. 300 더하기 뭐라고 써야 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아 얘들아? 얘가 양의 방향으로 300도로 돌았지. 근데 이렇게 밑으로 60도 같다고 써도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60도에다가 똑같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표현법이 두 개 있잖아. 뭘 써주는 게 좋냐면 이 숫자 작은 거 써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너네 300도랑 마이너스 60도 중에 얘가 더 편하지 않아? 그냥 밑으로 60도 간 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 너네한테 30도랑 마이너스 330도 중에 구하라 그러면 얘가 더 편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30도만큼 간 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더 작은 걸로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둘 중에 둘 다 써도 되더라. 정답은 없어. 둘 다 정답이야. 됐니? 그냥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00도 돌았고요.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60도 간 거야. 어차피 똑같잖아 위치는. 이해됐지? 그냥 둘 다 써주면 됩니다. 그냥 둘 중에 니네가 편한 걸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미안 하나만 더. 얘들아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얘가 2분의 1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반바퀴 이런 거 없어. 얘는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 0이 돼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돈 거야. 1이면은 한 바퀴 돈 거고 2면 두 바퀴 돈 거고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돈 거고. 이해됐지? 그냥 정수가 들어가면 돼.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달래.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630은 얘들아 대충 360의 배수 중에 얘랑 가까운 게 360 아니면 720이지. 720이 좀 더 편하지 않겠어? 다시 말해서 360 곱하기 2에서 얼마 빼주면 돼? 90도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얘를 그려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시초선에서 거꾸로 이렇게 두 바퀴 돈 거야. 이렇게 두 바퀴 돌았어.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90도 갔다는 거지. 음의 방향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니까 동경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이해됐어? 이런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얘도 볼게. 얘는 얘들아 360도에서 한 3 정도 곱해볼까? 그럼 얘가 1080이거든? 얼마 더하면 돼? 60도 더하면 되지. 조금만 암산할게 내가. 그럼 얘는 얘들아 몇 바퀴 돈 거야? 3바퀴 돌고 몇 도 간 거야? 60도 간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시초선에서 몇 바퀴 돌아? 3바퀴 돌았어. 그리고 얼만큼 간 거야? 60도만큼 간 거야. 그럼 동경이 이만큼 있겠죠 이게.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가 얘를 이렇게 나타내서 이 사분면에도 표시할 수가 있어야 돼. 어디에 있는지. 얘도 볼게. 얘는 얘들아 360도에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해볼까? 그럼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야. 그럼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마이너스 135도 하면 되나 이렇게? 그럼 얘는 봐봐. 거꾸로 두 바퀴 돌고 얘만 보면 돼. 135도는 얘들아 90도에다가 45도 더한 거 아니냐? 거꾸로 두 90도 갔지? 그리고 45도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에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만큼이 135도인 거야. 따라왔어. 그 다음 얘도 볼게. 얘는 얘에다가도 얼마 곱할까? 마이너스 3? 좋아. 그럼 마이너스 1080이네. 얼마야? 마이너스 120도 하면 되나? 그럼 얘도 지금 보면 세 바퀴 돌았지?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0만큼 간 거네? 여기까지가 90도지. 30도 더 가는 거니까 한 이쯤에 이렇게 있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일반각이야 얘들아. 할 수 있겠냐?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이 끝이 아니다. 이 일반각은 책에서 나온 게 이 끝이어서 바로 이제 호랑 부채꼴 얘기로 넘어가도 되는데 좀 특이하게 개념에는 없고 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책에는 없어. 특이하게도 교과서에도 없어. 근데 시험에는 나와.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해야지. 그치?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것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건 거야. 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경이라는 게 뭐였어 얘들아? 저 선이었지? 보라색깔 선 같은 거, 각을 나타내는 거. 이 동경이 이루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5개 할 거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 좀만 이해하면 돼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동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있어. 노란 색깔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때 이 보이는 각도를 알파라고 좀 해볼게, 이만큼 각도를. 그 다음에 분홍 색깔 동경도 그럼 일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치하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각을 베타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따라왔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근데 이건 중학교 버전이야. 됐어? 0 나오겠지. 근데 항상 내가 뭐 생각하라 그랬냐면 노란색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분홍색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네들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 누가 하지? 채은이랑 나이가 있어. 둘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운동장 좀 돌고 오라 그랬어. 그럼 얘가 너네가 여기서 이렇게 딱 출발을 했겠지? 출발을 해서 한 20분쯤에 내가 나갔어. 그럼 둘 다 얘다 여기 있는 거야. 채연이랑 나이가.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채연이랑 나이가 각각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채연이에서 나이를 뺐더니 둘이 같이 돌았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채연이가 한 3바퀴 돌고 나이는 한 바퀴밖에 안 돌았어. 그러면은 채연이가 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상황인 거야. 정확하게는 얘가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2바퀴 차이 나는 건데 내가 거리를 0이라고 써버린 거야.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랑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각도는 일단 0인데 항상 뭐 쓰라고? 360도 곱하기 n을 쓰라고 이렇게. 이해됐니? 그리고 내가 아까 미쳤네. 요거 했을 때 얘들아 아까 호도법 열심히 연습했잖아. 요거 이제 많이 안 쓴다 그랬지. 호도법으로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 한 번만 동경 연습할게 얘들아. 여기가 30도래. 그럼 얘가 나타내는 일반각 뭐라고 쓰기로 했어?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기로 했지. 맞아?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무조건 이제 30도로 안 주어질 거야. 30도는 얘들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 파이지?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야.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그럼 얘도 똑같아. 일단 각도는 6분의 파이야. 근데 똑같아. 360도 곱하기 n을 쓰면 돼.
근데 360도는 얘들아 몇 파이야? 2파이.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돼. 다시 말해서 2n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게 60분법이면 이렇게 쓸 거고요.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호도법으로 많이 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호도법이 더 많이 나오긴 할 거거든. 근데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그냥 360도를 2파이로만 고쳐준 거야. 이게 다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뭐라고 쓸 거냐면 360도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360도 2n파이. 그래서 얘는 2n파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얘가 그 뜻이야. 할 수 있겠니? 응. 두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네. 그럼 이런 그림이겠죠? 노란 색깔 동경이 여기 있어.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 다음 분홍 색깔 동경은 얘랑 X축 대칭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그때 각은 얘들아 여기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지? 이만큼 각이 베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너네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이때 여기 각이랑 아니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어떻겠어? 대칭이니까 같겠지. 그러면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써도 될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몇 도 나와 일단? 360도 한 바퀴 나오겠죠? 뭐라고 쓸래? 호도법으로 몇 파이? 2파이. 됐어?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뭐라고 써야 돼? 2n파이 이렇게 쓸 거라고. 따라왔어? 그래서 일단 항상 보이는 거 쓰는 거야. 아,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한 바퀴 차이 나네요?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해됐어? 항상 이걸 붙인다고 그냥 생각해 얘들아. 세 번째. X축 대칭 나왔잖아. 뭐 나오겠어? Y축 대칭 나오겠죠. 예를 들어 노랑 색깔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분홍 색깔 동경은 Y축에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리고 요만큼을 베타라고 하겠죠. 따라하니? 그리고 얘들아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랑 어떻겠어? 같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쓸래? 알파라고 쓰겠죠. 그럼 이번에도 알파랑 베타를 더해. 이만큼이잖아. 몇 도야? 180도. 우리 180도 뭐라고 쓰기로 했지? 파이. 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쓴다고. 할 수 있겠어? 3개 했어. 딱 2개 남았어 얘들아.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느낌상 X축 Y축 나왔잖아. 뭐 나오겠어? 무슨 대칭 나오겠어? 뭐라고? 원점 대칭 나오겠죠. 근데 원점 대칭은 특이하게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일직선일 때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알파가 있다고 해볼게. 됐니? 그럼 봐봐. 원점 대칭이라는 건 X축으로 한 번 접고 Y축으로 한 번 접는 거라 그랬지. X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아? 얘를 Y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일직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라고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가 분홍색이니까 이만큼이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라며. 그럼 이만큼 각도가 18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각도 나오려면 분홍색에서 노란색 뭐 해야 돼? 빼야겠지. 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 다시 말해서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얘들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180도라며. 얼마야? 호도법으로? 파이. 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됐니? 여기다 그림만 보면 돼.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 그림을 이해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 대칭일 때입니다. Y는 X면 뭐 이렇게 있겠지? 됐니? 그러면 이제 알파가 이렇게 쬐끄맣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이 하얀 색깔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서 이만큼을 베타라고 하겠죠? 그럼 똑같아 얘들아. 얘가 이렇게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랑 이 넓이랑 같겠지?
그럼 여기를 몇 도? 알파라고 쓰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이번에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게 이만큼 아니야? 얘가 몇 도 얘들아? 90도. 90도 뭐라고 쓸래? 그렇지, 2분의 파이. 아,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일단은 2분의 파이야.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쓴다. 이해됐니? 그래서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 그냥 딱 요 유형만 풀 거야, 얘들아. 일단은. 어디 나오냐면, 아이고.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푸는 유형은 다 똑같아.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잘 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번에 동경이 어떻다는 거야? 일치하다는 거야. 그럼 1번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되더라. 이렇게 있을 때. 아, 여기 동경 하나가 이렇게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이 있어. 얘네 둘이 일치한대. 여기가 5세타래, 이렇게. 그럼 이 두 돌을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빼고 싶어? 나 6세타 고마워. 더 하고 싶어? 빼고 싶어? 둘이 같잖아. 빼고 싶어요. 그럼 빼면 얼마 나오겠어? 일단 0 나오겠지. 보이는 각도?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2n 파이 이렇게. 따라서 그럼 얘 얼마야? 5세타는 2n 파이. 됐어? 이게 얘들아 일치한다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푸는 방법 다 똑같아. 내가 지금 세타의 크기 구해달라며. 양변 5로 나눠. 세타는 5분의 2n 파이. 됐니? 그럼 세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0은 5분의 2n 파이보다 얘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가 되겠죠? 파이 날려줄 수 있지? 양변에 5 곱하면 0, 2n, 5가 되죠? n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네. 근데 아까 n에는 2분의 1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들어간다 그랬어? 정수.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1, 2. 얘를 대입하면 돼. 그럼 나오는 게 뭐야? 5분의 1 대입하면 2파이. n에다가 2 대입하면 5분의 얼마? 4파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또 볼게.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번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겠냐? 이만큼이 5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얼마겠어? 세타.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더해. 더하면 얼마야? 6세타는 얼마야 이게? 180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쓰겠죠? 파이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n 파이가 되겠지? 그럼 세타는 양변에 6으로 나눠주니까 6분의 1 더하기 2n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하라고? 세타 구해야 되니까 세타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항상 이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세타의 범위 6분의 1 더하기 2n 파이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럼 파이 날라가고 6으로 싹 곱해주면 0, 1 더하기 2n, 3이 되네. 그럼 1 빼주면 마이너스 1, 2n, 2.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n, 1이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밖에 없어? 0. 그럼 n은 0밖에 안 되지. 그 0을 대입해. 얼마 나와?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냥 그림만 그리면 얘들아 그 다음 푸는 건 다 똑같아. 할 수 있겠니? 응. 볼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나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크게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 호의 길이 너네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 호의 길이 일단 원의 둘레 먼저 구해야 되잖아. 원의 둘레가 얼마야?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뭐야? 중심각 쓰는 거지. 근데 2파이가 얼마 얘들아? 360도 아니야? 그럼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r 곱하기 중심각인데 여기 오는 중심각은 그 60분법 30도 60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 얘를 다 어떻게 바꿔? 호도법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 호도법으로 바꾼 걸 세타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 이 중심각이 세타잖아, 얘들아. R세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30도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때 여기 호의 길이 구할 거거든? 그럼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까지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30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얘 약분하면 10이고 약분 한 번 더 해주면 얼마냐? 3분의 2파이 이렇게 풀었지. 맞아?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거든? 근데 그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3분의 파이는 몇 파이, 30도는 몇 파이라고 써야 돼? 6분의 파이. 그럼 얘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똑같이 나오잖아. 이걸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그치? 이렇게 푼다는 거고.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에서 똑같이 360분의 중심각을 했어. 됐니? 근데 파이가 얘들아 몇 도야? 180도지.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눠서 2가 되네. 그럼 얘는 계산해서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이 되겠지. 근데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답입니다. 얘가 그 공식이야. 얘도 한번 해볼게. 넓이 구하래. 그럼 넓이는 원의 넓이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30도. 약분하면 12니까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이제 요 공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호도법으로 쓴 중심각 이렇게. 그럼 얘 약분하면 8이고 한 번 더 약분해주면 똑같이 3분의 4파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울 겁니다. 호의 길이는 뭐라고? R세타. 됐니?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됐니? 근데 봐봐. R제곱이라는 건 R을 2번 곱한 거지. R세타가 얼마라 그랬어? 호의 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L.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 이렇게 씁니다. 됐냐?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얘들아. 지금 내가 빨간색 쓰는 거 있지? 얘 진짜 외워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고 좀만 쉽게, 얘들아.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거래. 1번부터 볼까? 일단 420도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얘는 360도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60도 더한 거지. 그럼 얘네 얘들아 의미 없잖아, 한 바퀴니까. 60도면 몇 사분면에 있겠어? 1사분면에 있겠지. 2번. 870도는 720도에다가 150도 더한 거 아니야? 얘는 2바퀴고 150도면은 90도를 넘어갔잖아. 몇 사분면? 2사분면. 3번. 1560도는 360도에다가 4 곱하면 얼마야? 1440이야. 더하기 얼마 한 거니? 120도 한 건가? 그럼 120도 마찬가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90도 넘어갔으니까 4번. 마이너스 750도네.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720도에서 빼기 30 한 거지. 얘는 거꾸로 2바퀴고 밑으로 30도 간 거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밑으로 30도 간 거니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되겠죠. 5번. 마이너스 1610도? 얘도 얘들아 360에다가 얼마 곱할래? 마이너스 4 곱할까? 4 곱해도 되고 5 곱해도 되고 상관없어. 마이너스 4 곱하면 아까 1440이라 그랬지. 여기서 얼마 해줘야 돼? 170도 해줘야겠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들아 거꾸로 4바퀴 돌고 여기서 밑으로 170도 간 거니까 90도 넘어갔잖아. 몇 사분면에 있겠어? 3사분면에 있겠죠. 답은 4번,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됐니? 다음.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얘들아. 그럼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 너네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조금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갔어, 얘들아. 여기 몇 도야? 90도. 몇 파이라고 써? 2분의 파이. 여기는 180도니까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2사분면이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일단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겠지. 근데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뒤에다 뭐 붙여줘야 돼? 2n 파이를 항상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3분의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얘한테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뭐래? 3파이 더하기 6n 파이가 되나 이렇게? 아니 근데 맞지? 아이 뭐래? 3으로 나눈 건데 바보야. 아, 뭐하냐? 3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되겠죠. 됐냐? 통분하자 이거.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얼마야? 4n 되나? 맞아. 6분의 4n 되나? 그럼 파이로 묶어주면 4n 더하기 1 파이가 되겠죠? 3분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2n 더하기 1 파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세타의 범위, 3분의 세타 범위 알고 n에는 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 정수.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n에다 0 대입해봐. 그럼 뭐가 되니 얘들아?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되지. 아까 얘 몇 도였어? 30도에다 모르겠으면 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하면 돼. 30도죠? 얘 몇 도야? 60도. 몇 사분면 위에 있겠어? 얘가 30도고 60도라며. 1사분면 위에 있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니? 지금은 얘들아 이렇게 연습하고 나중 가면은 금방금방 알 거야. 일단은 연습이니까 좀만 천천히 계산해. n에다가 1 대입하면 6분의 몇 파이 되니? 6분의 5파이. n에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3파이니까 파이 되지. 6분의 5파이는 얘들아 파이에다가 180 넣어봐. 몇 도 나와? 150도 나오지 않냐? 맞아. 그럼 150도고 파이 180보다 작은 거잖아. 몇 사분면에 있겠어? 2사분면에 있겠지. 이렇게. 됐냐? n에다가 3 대입해볼까? n에다가 3 대입하면 6분의 얼마 나오니? 13파이. 근데 왜 3부터 대입해? 미안, 2부터 대입해야지. n에다 2 대입하자. 6분의 얼마야? 9파이. 그 다음 3분의 얼마야? 5파이.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여기 파이에다가 180 대입해봐. 몇 도 나와? 그러니까 얘 약분해봐. 얼마야? 2분의 3파이네? 맞아? 얘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를 넘어간 거잖아. 그리고 2파이보다 작잖아 얘들아. 그럼 어디 있겠어? 4사분면에 있지 않겠어? 따라서? 얘 4사분면에 있겠죠. n에다 3 대입해볼게. n에다 3 대입하면 얼마야? 6분의 13파이. 그 다음 오른쪽 거는 3분의 7파이.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6분의 13은 2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 이렇게. 얘는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2파이는 의미 없잖아. 뒤에 것만 보면 되지. 근데 얘가 얘랑 어때? 같네? 그럼 반복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1, 2, 4, 1, 2, 4 이렇게 반복되겠지. 안 되는 거 몇 사분면? 3사분면. 이해됐냐? 요거 시험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너네가 처음 보는 거라 낯선 거 말. 지금 너네가 느끼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니, 어려운 것보단 낯선 거야 얘들아. 진짜야, 진짜 낯선 거야 이거는. 왜냐면 이거 교과서 수준의 문제고요.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와. 정말 기본적인 문제야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파이 자리에 뭐 대입하라고? 그냥 180대로 대입해. 그래서 되는지만 보면 돼 얘들아. 약분해서 50 나와? 딱 봐도 안 나오잖아. 넘겨. 180 대입해. 약분하면 30이니까 돼 안 돼? 돼요. 180 대입해. 12로 약분하면 15 나와. 11 곱하기 15 하면 165 돼 안 돼? 돼요. 180 대입해. 약분하면 60이잖아. 돼 안 돼? 안 되죠. 180 대입해. 얘 약분하면 45 됩니다. 7 곱하기 45에서 315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대입해. 5로 약분하면 36 나오거든? 36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끝에가 6 나와? 아니잖아. 틀린 거지. 그쵸? 다음.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그 다음 584번.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A, 넓이를 B파이라고 하겠대. 근데 아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R세타라고 했죠? 근데 R은 모르고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래. 그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파이파이 없어. 그럼 3분의 2R이 4라는 거 아니야? 양변에 2분의 3 곱해주면 되죠? R 얼마 나와? 6. 됐니? 그럼 반지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넓이 공식 2개 중에 실질적으로 얘가 좀 더 편하지 않겠냐? 2분의 1 R L 4파이. 약분하면 3이니까 12파이가 되는 거죠? B가 얘가 되겠지. 얘가 얘. 됐니? 다음. 자, 일단 원뿔의 겉넓이니까 원뿔의 전개도 그려야 되지. 너네 원뿔 전개도 그리면 뭐 나오는지 알아? 옆면이? 부채꼴 나와. 그리고 이게 원이야, 이렇게. 이거 진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푸는 거야. 정말로. 진짜로. 해봐. 여기 반지름이 3이래. 그 다음 모선의 길이가 9라는 건 여기가 9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겉넓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지. 밑넓이 얼마나? 원이니까. 얼마? 9파이. 원의 넓이잖아. 됐니? 그 다음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각 알아 몰라? 몰라. 대신에 뭐 하냐면 호의 길이를 알아. 왜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면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가 어떻겠어? 같겠죠. 원의 둘레 얼만데? 6파이. 그럼 끝났네. 얘 넓이는 2분의 1 R L. 됐니? 그럼 얘 약분해서 3이니까 얼마야? 27파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마지막이야. 잘 봐. 둘레 길이가 10이래. 나 부채꼴을 그렸을 때 둘레라는 건 반지름, 호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R 더하기 L이 10 나온다는 거야. 그때 넓이가 최대래. 넓이가 뭔데?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얘가 최대라는 건 R, L이 최대인 거 아니야? 얘가 최대일 때 그때 아래 값을 구해달래. 푸는 방법 2가지야. 둘 다 내가 풀어줄게. 잘 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양수지. 당연히 양수지. 얘가 최대래. 뭐 쓰고 싶어? 일단 범위잖아. 둘이 곱한 거에 범위. 산술기 한번 써볼까? 얘네들에 대해서 2R 더하기 L은 2 루트 2RL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 해면 얘들아 얘 10이니까 약분해서 5가 되고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양변 제곱하면 25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RL은 뭐 이렇게 범위가 되겠지. 사실 이거 범위까지 구할 필요도 없는데 잘 봐. 얘가 지금 이게 최대 아니야? 얘가 최대일 때 나는 아래값만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범위는 사실 필요 없고 얘들아. 결국에 최대가 나온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얼마야겠어? 둘이 더한 거에 대해서 산술기 했었잖아. 그럼 어떨 때 최대야? 얘랑 얘랑 같을 때 최대 아니야? 그럼 얘가 각각 5 나오면 최대겠죠? 따라서 반지름 2분의 5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그냥 2차 함수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넘어갈게. L은 10-2R인가? 결국에 나 R, L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라며. 그럼 L 자리에다가 대입해. 맞니? 그러면 얘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R 제곱 플러스 10R 되지. 나 얘가 최대일 때 구하고 싶은 거라며. 2차 함수잖아. 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분의 10, 2분의 5 나오네? 여기에서 최대값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R이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둘 중에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풀어 얘들아. 할 수 있겠니? 자 이제 삼각함수? 이거 할 건데 나 삼각함수의 정의야. 이제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들어봤잖아. 우리 3학년 중3 때 한 번씩 다 했었죠. 좀 복습 한번 좀 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5고 4고 3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뭐 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죠? 5분의 3입니다. 됐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이게 C 그리지 않냐? 5분의 4. 빗변분의 밑변이지? 됐니? 그 다음 탄젠트는 4분의 3. 됐냐? 외워야 되고 얘들아 항상 세타 여기 있어야 돼. 알고 있죠? 자, 이때 얘들아 요거를 좀 기본으로 할 건데 조금 정의를 좀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물론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볼게요. 내가 지금 뭘 그릴 거냐면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 R, 마이너스 R 되겠죠? 이때 요 위에 점을 X, Y라고 좀 해볼게. 그럼 그때 얘들아 이만큼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R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좀 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왔냐? 그럼 이제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값, 그 다음 탄젠트 값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가 X, Y면 여기가 X겠지? 이 길이가 얼마겠어? X가 되겠죠? 이 길이가 얼마겠어? Y가 되겠지. 그럼 사인 세타 뭐라고 쓸래? 뭐 분의 뭐야? R분의 X, Y. Y가 되겠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가 되겠지. 따라서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 분의 뭐야? X분의 Y.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얘들아 삼각 B는 삼각형에서 너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는 좌표로 갑니다. 그래서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야. 됐니? 그리고 혹시 이거 두 개가 헷갈리면은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자고. 코사인이 X지 얘들아. 코X. 가봤지? 코X로 외워. 코X로 외우면 됩니다. 됐냐? 그럼 코X면은 얘가 사인 Y가 될 거 아니야. 됐냐? 이렇게 외우면 돼.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4래. 여기 5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세타는 이만큼이 되겠지, 얘들아. 됐냐? 그럼 사인 세타 뭐가 돼? 반지름 5분의 Y좌표 얼마? 얼마? 요거에 대해서 본 거야. 5분의 4. 코사인 뭐라고 쓸래?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뭐라고 쓸래? 5분의 무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쓰겠지. 따라하냐? 두 번째. 이거 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이렇게. 똑같이 여기 5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뭐라고 쓸래?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은요?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니? 얘는요? 예를 들어 여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지? 똑같이 이 길이 5야. 사인 뭐라고 써? 반지름분의 Y좌표. 됐니?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 탄젠트는 X분의 Y좌표. 따라왔니?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볼 거냐면 그 부호를 좀 볼 거야. 잘 봐. 1사분면은 X랑 Y가 둘 다 플러스지. 그럼 사인 뭐겠어? 얘 뭐겠어? 얘도? 모두 다 플러스야. 근데 2사분면 볼게. 얘가 2사분면이었거든? 뭐만 플러스야 지금? 사인만 플러스겠지. 왜냐면 2사분면은 Y가 플러스잖아. Y만 플러스니까 얘만 플러스 되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3, 4분면은 얘가 3, 4분면이었어 얘들아.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 뭐가 있어? 마이너스 되겠지. 반지름 무조건 양수잖아. 얘 뭐야? 얘는 플러스 되겠지.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탄젠트만 플러스가 됩니다. 4, 4분면은 얘가 4, 4분면이야 얘들아. 4, 4분면은 X만 플러스잖아. 그럼 얘 뭐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이제부터 얘를 외울 건데 얘는 모두 다 플러스였죠. 얘는 뭐만 플러스야? 맨 위에? 사인만 플러스야.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맨 마지막 탄젠트 했지. 얘는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지. 얘를 외울 거거든? 잘 봐. 1, 4분면 모두 다. 그 다음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외울 거야. 됐니?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집? 교과서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얼싸 안고 이렇게 많이 풀거든? 난 이렇게. 이렇게 외울 겁니다. 올스타킹. 됐냐? 올스타킹. 됐지? 응. 자,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잘 봐. 이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이냐고 물어봤네? 양수인 것만 보면 돼. 뭐가 양수래? 탄젠트. 그럼 올스타잖아.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얘는 둘이 부호가 어때? 다른 거지. 음수니까. 그치?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 플러스야, 얘들아. 맞니?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네? 올스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 얘는 코사인이 플러스네? 올스타킹이잖아. 몇 사분면? 그렇게 푸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요거 외워야 돼. 올스타킹 이렇게.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자, 세타가 4, 4분면이래. 그럼 뭐가 플러스인지 항상 봐야 돼. 올스타킹이잖아. 올스타네? 킹에 4, 4분면이가 미안.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야. 그럼 나머지 사인이랑 탄젠트는 다 음수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코사인의 값이 나와 있네? 그럼 얘들아, 우리 코사인의 값을 알면 뭐 그릴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왔어? 그러면은 사인은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3. 그럼 사인 얼마 얘들아? 일단 5분의 3이지. 근데 사인은 음수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어? 음수잖아. 코사인만 양수라 그랬죠? 5분의 3 이렇게. 탄젠트는 4분의 3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요런 거 푸는 겁니다. 됐냐?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개념은 끝나는데 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외워야 되더라. 외우라고 하면 그냥 쓰고 끝낼 수 있어. 근데 뭐 너 그냥 당장 외우는 것보다 잘 봐. 그냥 딱 두 가지만 할게. x분의 y야. 탄젠트는 x분의 y야. 근데 이 x분의 y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냐? 그럼 얘 r 지워지면서 x분의 y 되는 거잖아. 근데 r분의 x가 얼마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x라고 했죠? 얘는 뭐야?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더라. 탄젠트 세타는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탄젠트라고. 뭐래 씨. 사인이라고. 됐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너무너무 나오고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쓴다고 봐야 돼. 뭐냐면요. 일단 먼저 쓰고 시작할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사인 제곱이라는 건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야. 됐니? 근데 이 제곱을 여기다가 안 붙이고 그냥 괄호 쓰기도 너무 힘들잖아. 그냥 이 제곱을 사인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됐냐? 그냥 얘가 사인을 제곱한 거야, 얘들아. 사인을 제곱하고 코사인을 제곱하잖아? 그럼 무조건 1 나옵니다. 왜 그런지 좀 보면 이렇게 볼 거야. 얘는 얘들아 양변에 r 곱해주면 r 사인 세타는 y라고 풀 수 있겠지. 양변에 r 곱하면 r 코사인 세타는 x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너네 이거 원방 안다?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나오지 않아? 따라서? 근데 x가 뭐야? 얘라며. 그럼 요거 제곱하면 제곱하는 거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겠지. y제곱은 요 놈을 제곱하는 거네. 제곱 해주니까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쓴다고. 얘가 r제곱이라는 거네. 그럼 r제곱 싹 다 날라가. 그럼 뭐가 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분홍색깔 쓴 거 있지? 위에다 쓴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오늘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원점 5아 점 P 6,-8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지금 보면 얘들아 점 좌표를 알잖아. 맞아? 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반지름을 모르지 않아? 반지름은 지금 원점에서 6,-8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이야 얘들아. 얼마 나와? 루트 36 더하기 64냐? 얼마야? 루트 100 얼마? 10 됐냐? 그럼 사인 구할게 얘들아. 사인 반지름분의 x야 y야? y 10분의 마이너스 8. 코사인은 10분의 얼마? 6 됐니? 탄젠트는 x분의 y 됐냐? 그럼 이제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5 곱하기 사인 세타 빼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됐냐? 그럼 이거 계산하면 2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약분하면 마이너스 4 계산해주시면 끝나겠죠. 다음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해서 얘들아 곱해서 양수 나왔대.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리고 코사인이랑 탄젠트 곱해서 뭐 나왔대? 음수요. 그럼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달라. 이렇게 나와. 근데 너네가 지금 이거 외운 거에서 두 개가 플러스인 게 있었어? 없었지. 올스타킹이잖아. 세 개 다 플러스거나 하나만 플러스여야 돼. 그러면 얘 돼? 안 돼? 안 돼. 지워. 그럼 뭐만 플러스인 거야? 탄젠트만. 올스타잖아.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푼다고. 다음 자, 얘는 얘들아 싹 다 전개하는 거 좀 아니야. 에바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를 다 통분할 거거든?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 코사인으로 통분할 거야. 1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으로 쓸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탄젠트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됐니? 그 다음 사인으로 통분할 겁니다. 1은 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분의 1은 탄젠트의 역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사인분의 코사인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거 통분해서 한번 써주면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 그 다음 곱하기 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같지 않냐? 분자끼리 곱하는 건데 합차 공식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겠지. 따라왔어? 요거 제곱해보자 얘들아. 요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2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됐냐? 요거 얘들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라 그랬지? 1.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1 빼기 1이니까 이거가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따라왔어? 그럼 분자에 남는 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에 분모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있는 거잖아. 약분되지.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 제곱 공식 되게 많이 나와. 왜냐면 얘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거든. 따라왔어? 일단 얘들아 계속 전개해. 전개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외울 거야 니네가. 다음 볼게요. 아까 좀 했던 문제랑 비슷한 애들아. 세타가 3, 4분면이래. 올스타니까 뭐만 양수야?
올스타니까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코사인을 알고 있네? 일단 음수 떼고 얘만 봐. 아,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8이라고 알려준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 얼마겠어? 15 나옵니다. 암산 좀 할게. 자, 그러면 이때 사인 구해보자. 탄젠트만 양수라며. 그럼 얘 음수야, 양수야? 무조건 음수 붙여야지. 그리고 사인 얼마? 17분의 15. 탄젠트 구하자. 양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뭐분의 뭐야? 8분의 15. 문제에서 사인 분의 1, 탄젠트 분의 1 나왔네? 역수잖아. 얘 역수야. 얘 역수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5분의 17. 얘 역수야. 15분의 8. 두 개 더해주시면 끝나겠죠. 다음. 자, 얘도 얘랑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일단 분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거죠. 맞니? 근데 얘 얼마야? 1. 그럼 다시 쓰면 2 더하기 얘는 얘들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지. 따라왔어? 자, 그럼 나 이거만 구하면 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제곱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그 곱셈 공식 좀 했던 거 있었잖아. 제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네 둘이 얼마야? 1. 그럼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얘 제곱한 거지. 얼마야? 4분의 2, 2분의 1 나오죠. 됐어? 그럼 얘들아 1에서 얼마 빼야지 2분의 1 돼?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네.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겠어? 4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얘가 4분의 1이네. 그럼 2 더하기 제곱해서 16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와 있어. 한 근을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고요. 다른 한 근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래. 두 근 나왔으니까 뭐 써주고 싶어? 두 근의 합과 곱 써주고 싶지 않냐? 두 근의 합 얼마야? 더하니까 2 코사인 세타 나오지 않아? 나 코사인 2세타라고 쓰면 안 된다. 그건 각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합차잖아.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때 볼게. 두 근의 합 여기서 뭐 나와? 그렇지. 두 근의 곱 얼마 나와? 2분의 A가 나오지. 2분의 2 나오지. 됐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럼 코사인 값 알겠다. 코사인 얼마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일단 코사인 아는 거지. 그 다음 사인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용한다고 생각해 얘들아. 얘는 코사인 값을 알잖아? 나 지금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라며. 그럼 사인 제곱에다가 얘 제곱하면 얼만데? 16분의 1 더한 게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얼마겠어? 16분의 15. 그럼 끝났네. 얘 제곱하면 16분의 1이라며. 빼기 사인 제곱하면 16분의 15라며. 얘가 2분의 1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4는 2분의 A. X자로 곱하면 16A는 마이너스 28. A는 16분의 마이너스 28.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